딱 누르면은 어마어마한 최적인 거죠. 아주 안에서부터 바깥까지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나. 로고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서요. 여기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대표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생산 공장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주차장이 보이고요.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몬스 테라스라고 그래서 또 다른 전시 공간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이천의 이 모든 컴플렉스를 다 둘러보면서 안팎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구석구석 신경 쓴 모습이 다 느껴집니다. 일단은 배수로를 한번 보시면은 이 빗물이 어딘가 빠져야 되잖아요. 가운데로 다 모아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트렌치를 통해서 물을 다 뺄 수 있게 해서 우리 시선에는 잘 보이지 않게끔 한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오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여기는 주차장 가운데다 했던 것도 되게 잘한 것 같고요. 재료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좀 깨끗해 보이는 벽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벽돌인 것 같고, 저기는 익스펜디드 메탈을 써가지고 보통 주차장을 만들 때 50%는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재료를 썼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재료인데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 밝을 때 보면은 벽처럼 보이고요. 내부에 어두운 데서 바깥을 보게 되면 투명해집니다. 약간 모기장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익스펜디드 메탈 자체가 50% 오프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저렇게 오프닝을 더 많이 뚫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바닥에도 벽돌을 깔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의도하셨던 바는 저쪽에 있는 외부 공간 자연이 안으로 관통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사람들의 동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건축가들이 이럴 때 판단을 내리죠. 이걸 도대체 무슨 재료로 주차장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구분을 할 것이냐. 여기는 벽돌을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뭐 이 부분 갖고선도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벽돌하고 저쪽 주차장하고 단차가 안 나는데 이거를 턱을 줘야지 물이 이쪽으로 오버플로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의도했던 바는 이 바닥은 뭐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같은 레벨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빗물 배수는 가운데로 빠지게 하고, 혹시나 이 건물 안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입구 쪽에는 이렇게 라인 트렌치를 두고 한 단차를 둔 거죠. 이것도 단차가 너무 또 높아지게 되면은 장애인 진입구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램프 구간이 좀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의식은 되지 않지만은 장애인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다 벽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인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 벽돌을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서 다 리사이클링해서 뜯어내가지고 쓴 거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맨 바깥쪽 한 레이어는 톱으로 썰어낸 것 같습니다. 좀 더 깨끗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것들이 그냥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과는 다르게 재활용해서 쓰는 벽돌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의미도 크겠지만은 톤 앤 매너가 약간 새 벽돌을 썼을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는 뭐 백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재료의 조합을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다가는 좀 더 비싼 걸 썼고 저쪽 물류센터 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벽돌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건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메인 홀에 들어왔고요. 아까 제가 서서 얘기를 했던 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 건물을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색깔을 쓰지 않겠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색 벽돌이 있고요. 바닥 시멘트 재료가 이 셀프 레벨링 같은 재료가 쓰여진 게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짝, 창틀 프레임, 그다음에 오픈 천정도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서 너무 다양한 재료를 써서 공간이 좀 정리되어 보지 못한 그런 걸 다 피하려고 했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우리가 2층에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아까 1층 로비 부분하고 좀 다른 점은 천장의 색깔을 다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백색으로 칠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이게 좀 높아 보이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R&D 센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연구동이 거의 전시실 같은 느낌인데. 네, 저희가 지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두 개의 층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게 이런 계단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는 이제 비상 계단이 있죠. 방화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방화문을 열고 다른 층으로 가야 되는 동선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계단을 통해서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별도의 계단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티가 납니다. 뭐 철로 용접을 하고 슬랍을 다 뜯어낸 다음에 이걸 구조 보강을 하고 나중엔 또 방화 셔터로 또 차단도 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풀어서라도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층 간의 소통을 더 극대화하겠다. 그런 건축주의 의지가 보이는 걸요. 지금 저희가 오는 이 모든 공간들은 다 미리 신청하시면은 누구나 다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 공장 견학할 수 있는 공간에 와 있는데 되게 어두운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취조실 옆에서 보는데 방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제 밝은 데를 보는 거죠. 딱 누르면은 이 공장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공장이 엄청 깨끗하네. 이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줄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색깔로 다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 안에는 무슨 물건들이 놓여 있고 파란색 점선도 있고 다 라인이 그어져 있거든요. 10개 이상의 색깔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운더인가요? 그 영화 보니까 그 맥도날드 맨 처음 만들어질 때 부엌 내에서의 동선, 여기서 뭐 프라이드 뒤집고 뒤에 가서 패티 뒤집은 다음에 이걸 합쳐가지고 하는 그 최적의 동선을 짜려고 운동장에서 줄 그어놓고 막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공장을 만드실 때 작업자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건축가들이 쓰는 말이 HVAC라는 말을 쓰거든요. 줄여서 HVAC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H는 히트 할 때 H고요. V는 벤틸레이션, 환기시킬 때 V고 AC는 에어 컨디셔닝이에요.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쾌적하게 컨트롤되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기계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게 20세기 건축이 기계와 건축이 융합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사계절 항상 균질하게 그 공간을 느낄 수 있게끔 HVAC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침대 매트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껍데기로 몇 겹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소파 같은 거 살 때 비싼 소파와 아주 저렴한 소파를 볼 때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안에 스터핑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물건이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하더라고요. 좋은 가구일수록 여러 겹으로 싸서 1, 2년 지나더라도 꺼지지 않게끔 다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오래된 소파를 천가리를 하면서 딱 뜯어본 적이 있는데 안에 들어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싼 데서 사고 온 걸 보니까 막 재활용한 합판들 막 이런 걸 쓰고 뭐 딴 데서 버린 가구에서 갖고 온 스터핑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소파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매트리스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안에 있는 거가 뭐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더러운 데서 만들었는지 깨끗한 데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근데 여기는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아주 안에서부터 바깥까지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매트리스하고 안 좋은 매트리스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들어봤을 때 무거우면 좋은 거래요. 안에 대충 넣어서 껍데기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좋은 매트리스는 스프링도 되게 좋은 거를 겹겹이 써서 쓰고 재료들이 스터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매트리스는 뒤집어서 쓸 필요 없는 매트리스래요. 머리 쪽의 압력과 허리 쪽의 압력과 발 쪽의 압력이 요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몬스는 특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천정고가 높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천정고가 높으면은 공기의 플로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바람이 느껴지지도 않고 작업을 위해서 내리쬐야 되는데 그 빛이 천정고가 너무 낮은 데 있으면은 쳐다볼 때 광원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높은 데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그게 이제 눈이 덜 피곤한 거죠. 태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원이 되게 높게 있고 일반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높은 공간에 위에서 조도를 균질하게 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기둥 간격이 되게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둥들 간격이 거의 뭐 10m 넘게끔 띄엄띄엄 돼 있고 위에 철골 구조로 천정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천정 패키지에 모든 설비가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보는 이 공간이 다 해서 한 4,900평 정도가 되는데 300명이 지금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250명에서 300명. 계산해 보면은 1인당 16평이 좀 넘습니다. 그 정도의 널찍한 공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쾌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무직 공간이 한 평 좀 남짓한 데서 회의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체적인 거죠. 사실 저도 공장에 올 기회가 별로 없는데 4,900평에 천정 한 10m 되는 이 정도의 볼륨의 체적을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은 고척돔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코엑스몰 같은 데 가서 전시 공간 보더라도 한 전시 공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스펙타클합니다. 일단 너무 깨끗해서 거의 반도체 공장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봤던 깨끗한 공장 중에 하나가 화장품 제품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완전히 물륜실에 패키지도 다 기계로 하는 거였는데 거의 그 정도 급의 침대가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되는구나라는 좀 약간 놀랐어요. 자, 인류의 일터를 보시면은 수렵 채집을 할 때 바깥에서 뛰어다니면서 동물을 잡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도 야외에서 식물을 컨트롤 해가지고 재배하고 물론 이제 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중세 때에도 공방이라고 있었죠. 근데
공방은 도구를 갖고서 작은 물건들을 만드는 거였고요. 방방자를 쓰지 않습니까? 공장이라고 하면은 마당장자를 써서 넓은 공간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기계와 협업을 해서 뭔가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때가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셨던 공장도 엄청나게 많은 기계 장비들이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도 있을 뿐 아니고 지게차도 다니고 뭐 로테이션하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둘이 움직이는 영역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 영역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에서 보면은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마차가 다니는 길하고를 구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케이스가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파리에 가면은 샹젤리제 거리에 넓은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차가 다니는 직선의 도로가 있었죠. 그 전에는 도로가 대부분 다 꼬불꼬불했어요. 그래도 됐거든요. 사람들이 다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동물들하고 사람이 공존해서 다녔는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높이면서 빨리 다니면서도 인간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만들고 옆에 인도는 따로 분리해 놓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보셨던 공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게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 사람이 서서 작업하는 공간, 그다음에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공간, 이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컴팩트하게 전자회로처럼 구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유리창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겠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기계 소리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로봇과 지게차가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천정고 4m의 낮은 천장고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다면 엄청 시끄러웠을 겁니다. 소리가 막 엄청나게 바운스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천정고를 훨씬 높여서 쾌적하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스티브 잡스 가서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애플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도 우리는 되게 최선을 다한다. 눈에 보이는 쪽의 거를 잘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뜯어봤을 때 그 내부의 것들이 장인정신이 있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거기서 진짜 명품과 아닌 거에 차이가 난다. 그런 정신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데 그 내부에 포켓 스프링이 어떻게 들어가고 레이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 열어볼 수가 없는 건데, 내부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공간을 이렇게 쾌적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도 그런 생산 철학이 있는 공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봤던 그 시먼스 팩토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폐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공장이라는 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쓰는 뭐 생활 폐수, 뭐 빗물 배수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많은 뭐 화학 공정이 있어가지고 그 생산 과정 중에서 유독한 오폐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먼스 공장에서는 그런 공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친환경적인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로고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서요.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인면이 있는데, 일자를 이렇게 쓰는데 거리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5까지밖에 못 썼는데 칸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N하고 S는 뒤쪽으로 넘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둘로 나눠져 있는 두 개의 다른 변인데, 글자를 만약에 한쪽 면에만 썼으면 저쪽이 정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면이 돼버리는데, 글자를 이어서 이렇게 쓰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의 긴 인면처럼 느껴지게 되고, 실제로 접근하면서 볼 때는 이쪽 코너를 잘 보게 되니까 오히려 두 쪽 면에서 이 로고가 보이는 효과는 생기겠죠. 잘못 썼을 때 부사장님이 이 보고를 받고서 다시 하라고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사무실에서 보고받은 게 아니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장 건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물건을 만들 때 햇빛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창문을 많이 뚫었다면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조도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이제 공장의 천정은 높아야 되고, 그러면 건물이 엄청나게 높은 인면을 가지면서 벽으로 처리되는 인면이 만들어지거든요. 뒤에 있던 팩토리움하고 여기 뭐 다 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커다란 벽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잘못하면 흉측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재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빨간 벽돌이라는 재료를 썼어요. 인간이 빨간 벽돌을 봤을 때 제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빨간 벽돌이 흑색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빨간 벽돌이라는 걸로 공장 건물을 쌓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매스가 되기 때문에 위압감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창문 없는 건물을 조금 더 그나마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 같은 것들 보시면은 그게 동굴 벽이지만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또 다른 의미가 씌워지면서 벽이 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글자입니다. 슈퍼 그래픽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건물에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글자를 박아 넣으면은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는 동안에는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인식이 잘 안 돼요. 인간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를 프로세싱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 지나가면서 제가 이 건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걸로 끝났으면 되게 심심했을 텐데, 여기에 시몬스라고 하는 하얀색 글자가 놓여졌을 때 저런 큰 글자가 이 건물의 이미지를 상쇄시켜주고 무게감을 좀 없애주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몬스 테라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려견이랑 육아도 다 동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 왔는데요. 제가 오픈했을 때 여기 와봤거든요. 그 해에 상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유지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왔을 때가 크리스마스쯤이었는데 여기 좋다고 그때 하플이어가지고 와봤더니 여기 막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막 어디 있었었는데 이거보다 더 넓은 공간이었던 거. 이거 말고 또 있던가? 그쵸, 저쪽이 어디 넓은 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보셨던 팩토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능적으로 300명이나 되는 분들이 한 번에 편안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거의 5,000평 규모의 단일 건물로 공장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이제 이곳은 마켓이잖아요. 일단은 스토어의 사이즈도 좀 작을 거고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중정을 놓고서 공간을 이렇게 분절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것보다도 어디는 띄워놓고 어디는 뚫어놓고 해서 좀 약간 외부 공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람할 때 재미난 포인트는 장 줄리앙이라는 화가의 그림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해라. 곳곳에 저희가 걸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야, 반려동물 배변 위생봉투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책해서 볼일 보게 하고 되게 예뻐요. 아니 문짝도 되게 좋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되게 드라이할 수 있는 이런 회색 벽돌인데 되게 포인트 있게 클래식한 문을 썼어요. 오, 양계문. 들어가 볼까요? 이 전시장 특징이 그냥 여기서부터 전시장 시작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마당을 걷다가 문짝이 예뻐서 열고 들어왔는데 전시장이 있고 약간 그런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시장과 다른 거는 전시장에 이런 큰 창문을 둬서 창문 바깥으로 풍경이 보이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카펫을 다 녹색으로 까셨네요. 바깥에 있는 잔디밭이 연속돼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다. 저도 이런 카펫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아마 주문 제작한 색깔일 것 같아요. 그렇게 녹색 카펫을 찾으면 제품이 없더라고요. 나 여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걸 진짜 옛날 거를 갖고 오면 미국에는 이런 전시장이 없나요? 거기도 또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옛날부터 포켓 스프링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100년 전부터?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공간이 부족했다고 해요. 도시로 인구가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폴딩 베드가 그때부터 있었답니다. 접어서 공간을 최소한으로 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3단으로 접히는 거구나. 이야. 근데 이때는 진짜 스프링 거의 없어, 스프링이. 지금까지 되게 전시를 재미나게 봤잖아요. 여기 왔을 때 이 마당을 한번 딱 내려다보게 하는 거죠. 진입했을 때는 1층에서 이 삼각형의 마당을 반대쪽에서 좁은 골목을 통해서 전시장 들어온 다음에 쭉 보고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이 창문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카페인데 공간의 전이가 만들어질 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재료를 바꾸는 거거든요. 바닥면이 지금 이런 셀프 레벨링 같은 아주 저렴한 마감재로 돼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마루로 되면서 바뀌고 천정고도 확 달라지고 조명도 달라집니다. 여기는 전시 공간이니까 쭉 균질하게 조명이 돼 있다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높은 천정고에 펜던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약간 색 온도가 달라져요. 따뜻한 온도로 확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오기 전 단계에서 마당을 한번 딱 쳐다보고서 바깥을 한번 환기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공간이 간다는 거를 중간에 전이 공간으로서 저런 공간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들어오면은 약간 체육관을 의도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거를 기획을 했었다고 하는데 실제 고등학교에서 마루를 뜯어왔다고 합니다. 농구장 마루를 그대로 뜯어갖고 왔고요. 라인도 그대로 그려져 있고 농구 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점수판이 있네요.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음악도 약간 농구 게임할 때 나오는 그런 음악이에요. 저런 타일 같은 것들은 저 미국 공립학교 같은데 화장실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 1950년대에 지어진 그런 레트로한 느낌. 지금 이 공간은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파머스 마켓으로 파는 것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가구만 싹 치우면 그냥 큰 빈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여기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미국 고등학교 가면 이쪽에 스탠드 있잖아요. 이게 단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농구 경기 보는 느낌도 좀 나게 하고 대표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농구 경기 보여주네? 이분이 학교를 어디 나오신 거예요? 미시간이나 브래들리 나오신 분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농구장이 아니고 대학 농구장이었나 봐. 이것도 장 줄리앙 그림인 거죠?
여기 3개의 장줄리안 그림이 있네요. 엘리베이터 문에 지금 부부가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이 있고, 여기에 지금 누워있는 모습, 또 하나가 이 기둥에 있는 거고요. 쪼꼬미 매트리스. 아, 강아지를 위한 매트리스도 만들어? 또 있다고? 또 있어요. 네, 장줄리안 그림 여기 또 있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너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 사람 미적이 많았는데 여기 주말이어서 그랬나? 아, 이러면 이제 여기 아까 왔던 첫 번째 전시장으로 오는 거구나. 이게 몇 겹이야? 아까 공장에서 봤죠 우리.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10칸, 10겹에 10겹. 나는 더 하드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이 공장으로 옮기기 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같은 이천에 있었는데 아, 여기는 이천시 모가면이고요. 네. 이천시 대월면이라는 데서 네, 저희가 쭉 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이랑 시몬스 테라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뇌과학자 장동선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재즈 같은 거 할 때 더블 베이스하고 피아노하고 드럼이랑 뭐 이렇게 여러 명이서 연주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할 때 상대방이 하는 연주를 듣고서 자기가 그거를 생각한 다음에 연주를 하면은 박자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서로 계속해서 싱크로를 연습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뇌파가 싱크로나이즈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뭐 할지 미리 예측하면서 계속 맞춰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 하나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런 철학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유니폼을 똑같이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배지를 단다든지 그런 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복장도 다 자유로워졌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 커질 때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각자의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릴 때 하나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모여지는 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기업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시몬스라는 회사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보내면서 받은 느낌은, 많은 공간들을 저희가 봐왔는데 그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은 미니멀한, 재료의 색깔도 3가지 이상은 안 쓰겠다라는 그런 절제된 것들이 있고, 테라스 공간은 작은 공간이 분절돼 있지만은 아래 지하 1층에서 하나로 통합시켜 놓고, 뭐 팩토리 같은 경우도 생산하는 데하고 물류하는 데하고는 지하로 연결시켜 놓고, 각각의 기능에 맞게끔 사이즈는 다르지만은 항상 일관된 철학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다 하나씩 느끼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셜록 홈즈에서 공장을 둘러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본 케이스가 되게 깨끗하고 안전한,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공장이어서 되게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걸 보지만은 그 직원의 능력을 판단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걸로 판단하는 게 그 친구 책상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 그 친구의 데스크탑 화면이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봅니다. 그걸 보면 이 친구가 일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셨던 이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정리 정돈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전시 공간들도 그렇고, 그거 자체가 본인이 하는 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인상 깊게 정리 정돈이 잘 돼 있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